안녕하세요. 모아자 코칭 영어 크리쌤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앞서서요, 모아자 코칭 영어라고 했는데요. 모국어를 탄탄히 하여 아웃풋이 빠르게 나타나는 자기주도 영어 학습 방법을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이들의 영어 시작 시점이 8세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그림책, 영어 그림책은 읽지 않았고 이제 영어 리더스 북부터 시작해서 얼리 챕터 북, 그 다음에 챕터 북을 읽었거든요. 리더스 북 추천 영상 여기 있으니까 아이들의 리딩 실력을 높여줄 리더스 북이 궁금하시면 이 영상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뒤에 또 제가 리더스 북 다음에 얼리 챕터 북을 설명을 드렸어요. 얼리 챕터 북은 초기 챕터 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두꺼운 책을 읽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좋은 얼리 챕터 북과 더불어서 또 주의해야 할 상황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관련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참조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영상에서 혹시 좋은 리더스 북이나 얼리 챕터 북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했더니 채연님께서 미스터 푸터 앤 타비, 명옥님께서 엘로이스, 필라님께서 드래곤 메럴스, 리비아킴님께서 프레스 스타트 등의 좋은 또 원서책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선생님 저희 아이는 이런 책을 읽는데 이 책을 읽고 그 다음 책으로 무엇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게 됐는데요. 사실은 교재도 그렇고 원서책도 그렇고요.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기준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원서책 추천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요즘에 원서책 파는 곳에 보면은 스타일이나 그림, 그 다음에 미리 보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원서책 고르는 방법은 일단 아이의 레벨을 체크해서 아이가 직접 고르도록 하는 것이 원서책 고르는 방법입니다. 오늘 직접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많이 받았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질문만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많이 받았던 질문이요. 우리 아이가 원서책 읽기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계속 읽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일단은요, 아이들은 영어 배우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데 본인이 싫어해야 하는 원서책까지 읽는다고 하면 아이들이 너무 지치겠죠. 그래서 저의 대답은요, NO입니다. 사실 원서책 대부분이 물론 non-fiction도 있지만 대부분 픽션, 허구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그런 허구적인 얘기들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같은 경우에는 또 좋아하는 게 그런 뉴스라든지 아니면 교재 같은 지문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이에게 신문이나 아마 교재 같은 지문을 한번 읽혀보세요 하면은 또 답변이 선생님 그건 좋아하더라고요 라는 그런 답변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꼭 읽기 실력을 위해서 원서가 꼭 답은 아닙니다. 물론 원서책 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올리거나 그리고 높은 수준의 레벨의 그런 영어 실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원서책 읽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이가 굳이 싫어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대안도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요. 영어 뉴스라든지 아니면 교재를 통해서 그냥 리딩 연습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나는 영어 원서 읽기를 꼭 시키고 싶다 하면요. 아이를 잘 관찰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공룡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아이가 좋아하는 소재의 원서책을 고른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봤던 한국어 책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은 윈피키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관련된 원서책을 보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요. 영어 원서책 읽기가 흥미롭지 않으면 어느 단계까지 가다가 멈출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싫어하는데 계속 억지로 읽히게 하거나 주변에 많은 아이들이 영어책을 읽어서 너무 불안해서 우리 아이도 똑같이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면 조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들도요 분명히 싫어하는 걸 계속하는 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어차피 영어는 단기 레이스가 아니라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아이가 최대한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으로 아이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을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아이가 자꾸 읽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분명히 선생님 저는 제 발음이 걱정이 되는데요. 아이는 자꾸 읽어달라고 합니다. 라는 질문은 정말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읽어달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막상 상담을 해보면 아이들이 그냥 엄마랑 같이 읽고 싶어서 내가 한국어 책 말고 영어 책을 읽어달라고 했을 때 그 엄마의 리액션이 좋아서 읽어달라고 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영어 책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엄마인 나와 이런 좋은 관계, 그 다음에 이런 분위기가 좋은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 책에 나왔던 수인이의 경우에도요, 이상하게 아침에는 아이가 엄마가 영어책을 읽어달라고 영어책을 계속 읽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읽는 영어책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엄마랑 더 읽고 싶어서, 엄마가 영어책만은 아이들에게 정말 읽어주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조금 회사에 늦더라도 이거 읽어주고 싶어 라는 엄마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단순히 그 엄마와 같이 있고 엄마의 관심을 받고 싶고 그런 것인지 영어책 자체가 좋은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많은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오랜 시간 읽어주다 보면은 아이들은 계속 수동적으로 엄마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2, 3년이 지나면서 이런 상담이 많이 왔어요. 선생님, 제가 안 읽어주니까 아이가 안 읽어요 라는 상담도 꽤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만약에 읽어주는 것을 원하는 아이라면은 아이를 조금이라도 참여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 우리가 매직 트리 하우스를 할 건데요, 이 주인공 이름이 애니랑 잭이에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 애니라는 단어, 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만이라도, 그 이름만이라도 너가 읽고 나머지는 엄마가 읽을게. 그리고 나중에는요,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문장은 너가 읽어줘 하면서 아이에게 자꾸만 능동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엄마가 아이들 평생 읽어줄 수는 없잖아요. 어렸을 때 재밌게 읽어줄 수는 있지만 조금씩 독립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요, 자꾸 읽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발음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라는 질문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발음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라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아이들이 제가 한국어로 말하는 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가끔 영어로 막 쓰거나, 저도 이제 영어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막 가끔씩 영어를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워워워워 하면서 엄마 영어 쓰지 마세요. 엄마 영어 목소리는 듣기 싫어요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상당히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난 너에게 영어를 쓰지 않겠어 라고 하고, 저는 사실 아이들에게 영어를 쓰지 않는데요, 제가 안 쓰는 이유는 아이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싫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음 때문에 아이에게 읽어주는 것이 조금 신경이 쓰인다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요, 저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주 긴 관점에서 본다면 읽어주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읽어달라고 하니까 발음이 조금 나빠도 읽어주시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첫 번째로 엄마의 부담감입니다. 아이들 읽어줄 때 스스로 발음이 안 좋아서 어떡하지? 라는 부담감까지 가지면서 읽어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아이들도 눈치를 채요. 엄마가 부담스러워 하는구나, 엄마가 발음 때문에 걱정을 하는구나, 우리 엄마 발음 별로 안 좋구나, 이런 거 와서 다 상담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책들에서, 또 많은 영상에서 엄마가 꼭 읽어주세요, 저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지 않았고요. 일단 아이가 싫어하거나 내가 부담스러우면 꼭 그 짐을 짊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사실 최근 논문에서 여기 기사 보이시죠?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톡톡 에듀에서 제가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는 또 그런 논문도 있다고 합니다. 엄마의 잘못된 발음이 아이에게, 오히려 아이의 영어 학습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사실 이것도 조금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상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아이가 영어를 꽤 잘해요. 근데 화이트 이러는 거예요. 이 옷 색깔은 화이트인데 아이가 화이트가 귀에 익은 거죠.
아이들이 그 잘못된 발음을 고치는 게 긴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고쳐질 것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발음이 걱정이 되신다면 시리나 아니면 세이펜 같은 거 이용해서 그냥 듣고 아이와 같이 듣고 아이와 같이 따라하고 그냥 같이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발음에 대한 부담감까지 막 가지시면은 앞으로 길게 해야 되는데 초반부터 지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해야 돼 해서 내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발음이 안 좋지만 제가 읽어주는 게 너무 좋고 아이가 좋아해요. 그건 저는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심적 부담도 없고 아이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은 괜찮지만 엄마가 발음 틀릴까봐 너무 마음 졸이고 아이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것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어느 상황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많이 하시는 질문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 많이 영어 공부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공부방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서 읽기 공부방 저도 하고 있지만 디즈니 영화 재밌게 쉐도잉하는 공부방도 있고요. 다양한 좋은 공부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엄마들의 그런 학구열, 학습 동기는 저는 정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엄마들의 학습 동기,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어. 라는 학습 동기가 너무 강해서 저도 같은 모임에 있으면서도 정말 대단하다 라고 느낄 정도인데요. 제가 너무 아쉬운 부분은요. 엄마들은 정말 재미있게 원서책을 읽더라고요. 원서책 읽기 모임을 하면서 엄마들과 이제 좋았던 구절들, 생각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고학년까지 원서책을 재미있게 읽는 친구들이 굉장히 드물다라는 거죠. 초반에는 분명히 아이들이 원서책을 많이 읽다가 이제 5, 6학년 되면 원서책 읽기보다는 한국의 그런 입시 영어 단계로 넘어가면서 내가 언제 영어책을 읽었지? 원서책을 읽었지? 라는 기억조차 잘 못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 시절 원서책을 즐겨 읽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친구들은 대부분 영어 원서책 읽기를 그냥 영어를 공부하는 도구 정도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원서책 읽기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데 영어를 공부하는 수단이 되었을 때는 아이들이 지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요, 사실 제가 예전에 2019년에 프로젝트를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지금 원서책 읽기가 공부가 아니라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원서책 읽기를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해서 2019년에 한번 같이 매직 트리 하우스를 같이 쭉 한번 다시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읽었을 때는 아이들과 함께 했던 특별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원서책을 재밌게 보고 그 문장의 의미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원서책을 읽을 때 해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글 책을 읽을 때도 그 문장을 이해하는 문해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앤 롤링, 해리포터로 유명한 조앤 롤링 작가님이 하시는 문책, 그 다음에 여기 로알드 달이 있죠. 로알드 달 작가님이 쓰는 그런 단어와 문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작가마다 가진 그런 특유의 문체라든가 위트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국 책 읽을 때도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장에 쓰인 의미를 알아야 그 책을 읽었다고 할 수 있듯이 영어 책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했던 좋은 방법들, 단순한 원서책 읽기가 아니라 원서책 읽기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